2008년 12월 14일 오후 6시 46분경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아 출동. 도착 당시 피신고인은 8층 옥상 난간에 올라가 있었음. 신고자는 행인으로 피신고인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것 같다고 진술. 비로소 생각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건물 옥상 난간에 서 있었다. 얼마나 높은지 아래를 쳐다보았다. 아스팔트 도로에 쓰인 보행자 표시가 높이를 가늠하게 했다. 걸을 땐 한눈에 들어오지 않던 글이 작게 느껴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고개를 높이 들었다. 파란 하늘이 조금씩 저무는지 붉은 길을 품고 있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세상이었구나 싶었다. 난간에 선 나의 몸이 얼어붙었다. 생각과 함께 몸의 감각이 사라진 듯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나 그곳에 서 있었는지 몰라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나를 신고했다. 왜 거기 올라갔어? 모두가 물었다. 그들은 모두 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이유는 간단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극한의 괴로움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보낸 남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중 남겨진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그 사람이 어떤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미리 그 상황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끝없는 자책감으로 숨막히는 날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렇게 그들은 또 다른 심리적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책의 주제가 되는 심리부검이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에 대해 유족의 이야기를 듣고 고인이 남긴 기록을 살펴 어떤 사건과 상황이 고인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하였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남겨진 사람들은 비로소 스스로의 자책감과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상우는 심리부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심리부검센터의 센터장 지안과 상우가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복잡함을 가진 각각의 유족들과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소설입니다. 그날의 시도로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20살의 상우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과 그들의 남겨진 유족들의 이야기 그 어디에도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사실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른 상황들에서 그 각각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위로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단순히 위로라는 한 단어로만 설명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로라는 것이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한 채 오히려 마음의 고립을 더 커지게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객관적일 수도 상식적일 수도 없는 것이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이 책을 읽으며 나 또한 누군가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본 적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히 건네는 힘내라는 말이 독한 술처럼 혈관과 머릿속에 퍼져들며 무기력한 마음을 오히려 더 주저앉힌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까? 애써 밝은 모습을 지어내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모습 이후엔 얼마나 더 괴롭고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는 혼자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떠나간 사람이 마지막으로 억눌러 왔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로 작가가 골목길 오래된 공중전화를 선택했던 것이 그래서였을까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통화가 아니라 떠나간 사람이 내내 못한 자기의 이야기를 독백처럼 쏟아내고 남겨진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통화.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혹은 들어줄 수 없다는 절벽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 발 내딛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산산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순간에 가장 간절히 바랐던 것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위로였을 것입니다.
이 책의 중심 소재가 되는 동화 같은 공중전화의 이야기는 센터장 지안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안은 어릴 때 늦게 귀가하는 아빠를 기다리며 늘상 서성이던 골목길 한 귀퉁이에 있던 낡은 공중전화에 대한 혼자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중전화는 늦게까지 오지 않는 아빠에게 지안이 연락을 하던 유일한 수단이었고, 어린 시절의 지안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삼거리 매점 뒤 골목에 있었습니다. 아빠가 유난히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던 어느 날 밤, 지안은 여느 때처럼 공중전화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통화가 연결된 전화 속으로 아빠는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혼자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혼자 남지만 않게 해주세요. 딸이 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지안이, 우리 지안아. 그 이상한 통화가 끊기자마자 헐레벌떡 골목길을 뛰어나온 주인집 아주머니를 통해 지안은 아빠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안이 아빠와 통화한 시간 이전에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시간이 지나 지안이 심리부검센터의 센터장이 되고 난 후 이 이상한 공중전화는 이곳에 찾아온 유족들에게 먼저 떠난 가족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딱 한 번의 통화를 허락합니다. 비현실적이고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그것은 하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것이어야 하고, 왜 딱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으며 왜 하필 지안에게 그런 기이한 통로가 열린 것이었을까요? 작가는 끝없이 어두운 심연 속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극한의 순간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이라는 것. 그 가슴 아픈 진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지안이 하는 역할인 심리부검이 남겨진 유족들로 하여금 고인에 대한 건강한 애도를 마치게 돕고, 유족들 스스로가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내용을 이해하면 왜 하필 지안을 통해 이 비현실적인 공중전화가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고인과 유족으로 국한되지 않은 수많은 위기 상황의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강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을 겪는 사람들 누구라도 고인과 유족이 되기 이전에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심리부검의 기능은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지안과 상우가 근무하는 심리부검센터에는 여러 사연을 가진 유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모두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한 회한과 자책감,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음에 대한 허탈함 속에서 스스로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도 못한 채 괴로움 속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건설회사 직원의 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모습에서 잘못되어감을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황망하게 남편을 떠나보낸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자신의 태도 때문에 딸이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그 괴로움으로 인해 남겨진 작은 딸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어갑니다. 이들 유가족들과의 상담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지안은 떠난 가족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중전화로 유족을 안내합니다. 그들은 모두 센터장 지안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공중전화의 수화기를 집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동전도 없이 걸린 전화기 저편에는 그리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은 내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자기의 이야기로 마지막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비로소 끝없이 맴돌던 자책감과 알 수 없는 혼란함에서 벗어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건 한 건의 심리부검은 회한을 걷어내고 이해와 용기를 남기며 하나의 보고서로 마무리됩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향후 예방 대책을 포함한 문건으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힘든 순간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날은 그냥 힘든 날입니다. 특별한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요. 흐린 날은 그냥 자기 자신 같아서 싫다. 맑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니까.
이런 지안의 상태는 20살 이후 여전히 자신의 벽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우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닌 척에 익숙한 사회인이면서 타인의 심리를 세련되게 분석하는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의 어둠과 고립을 드러내서 위로받는 것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나는 계속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혼자가 되고 나면 왜 나는 다시 스스로 내 삶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겨우 쌓은 나라는 사람의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천천히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다. 상우의 이런 생각은 지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리부검이라는 전문적이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릴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응어리와 의지했던 아빠마저 그렇게 떠나보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지안은 스스로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어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지안과 상우의 대화는 표현하지 못한 우리 중 누군가에게 있는 내면의 대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감이 차올라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지안은 상우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는 뭐라도 말하고 싶었는데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뭐라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는 걸까? 마음부터일까? 상황부터일까? 나는 결국 불쑥 전화를 건 목적을 이야기했다. 목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애절한 말이었다. 도와줘요, 상우씨. 전화라는 매개는 어쩌면 상징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상대방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흡사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불편해진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그 상대를 스위치 오프 해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와 순간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수단으로서의 전화. 상우는 그런 지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안씨, 지금 거기로 갈 순 없어도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으면 들어주고, 그것도 힘들면 그냥 나 아무 말이나 할 거야. 당장 무얼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도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으면 하라고, 들어주겠다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 대신 내가 아무 말이나 할 거라고. 지안과 상우의 통화는 직접 대면하지도 곧바로 용건을 꺼내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면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과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도움과 위로를 적절하게 건넬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심리적으로 흐린 날을 겪는 사람들은 딱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게 속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생각에 그들은 이유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누군가 붙잡아 주길 바라며 얼어붙어 버린 두 다리로 위태하게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우가 지안에게 한 말, 지금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잖아요. 이렇게 안부를 묻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잖아. 작가는 상우의 말을 통해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안부를 묻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지금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평범하고 작은 것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한 번에 해결되는 탁월한 솔루션 따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서 켜켜이 쌓인 먼지만큼이나 지친 후미진 골목길의 어떤 삶에게 그냥 손 내밀어주는, 그리고 이유가 뭔지, 왜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는지,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등 따지고 세련되게 설명하고 반듯하게 고쳐 앉히는 그런 사람 말고, 흐린 날이 그냥 나처럼 애매한 날씨라서 싫은 그런 사람에게 딱 맞는 무심한 듯한 위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공중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음만 쏟아낼지도, 서러움과 원망의 긴 하소연을 할지도, 아니면 그냥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캄캄한 절벽처럼 무거운 시간만 흘러갈지도 모르지만 겨우겨우 내뱉은 한마디 도와주세요를 무심히 넘기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낡은 공중전화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무너진 삶을 새롭게 쌓아 올리는 간절한 이어짐이 되어 누군가에게 오늘을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긴 집필을 마친 지금 나는 떠나가는 이의 마음에서 남겨진 이의 마음이 되었다. 그들이 어떤 슬픔을 품을지 감히 가늠해보며 아픔을 꾹꾹 눌러 담았다. 아직 투병을 이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작품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묻는다. 살아갈 용기란 무엇인지.